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연함으로 아등은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기함이 본사의 주제이다. 1923년 4월 25일 진주 대안동에서 형평사가 창립됐습니다. 당시 주지문에서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외치고 공평과 애정을 인류의 본바탕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정주라 인터뷰는 경남도립미술관 김재환 학예연구팀장을 통해서 예술문화 사료로 살펴보는 형평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정주라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경남도립미술관 학예팀장 김재환입니다. 작년에 저희 미술관에서 형평의 저울 전시를 개최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좀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형평운동 올해 100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당시의 사료와 또 전시품들을 들고 오셨거든요. 보면서 직접 해설을 또 해주실 텐데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신다면 사료를 같이 보면서 이 네네.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료들은 지난해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에서 선보였던 작품이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카이브들은 다 이게 전시 때 나왔던 것들인데 네.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 전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시작된 형평운동을 역사, 문화, 이 예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아카이브형 전시였습니다. 1923년에 발생한 한국 최초의 인권운동이자 계급 해방운동이었던 형평운동이 생각한 만큼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형평운동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백정들에게 가해졌던 혐오와 차별의 어떤 언어 행위들이 사라졌는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전 형평운동, 이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던 이 운동이 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차별과 혐오를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해보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였습니다. 지난해 그 전시 이름이 네, 형평의 저울. 도큐멘터 경남2 예. 형평의 저울이었습니다. 예, 네. 100년 전에 진주에서 일어난 한국 최초의 인권 운동이죠. 형평 운동을 문화예술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시간이라서 오늘 네. 이 시간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김재환 학예팀장님의 해설로 감상해보는 형평운동 기획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첫 번째 섹션에서 눈에 띄는 자료는 조선 고적 조사의 결과로 남은 백정 사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1916년에서 1932년 사이에 이제 고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조선의 고적의 위치, 내용, 상태, 이 역사적 가치 등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조선인의 체격을 측정한 유리건판 사진이 1076매에 달합니다. 여기 소개되는 백정 사진 역시 조선인 체격 측정의 결과물인데요. 이 도리류조는 이 조선인의 야만적인 육체 이미지와 이 근대화된 일본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일본인의 인종학적 우월성을 부각하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실은 유리건판을 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도 자체가 제국주의적 시각이 전제되어 있어서 문제적이긴 한데 이 사진의 이면에 담겨 있는 또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백정들의 사진이 당시 조선인의 체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찍은 네. 자료라는 말씀이시군요. 해설을 듣고 보니까 다들 한데 모여서 동일한 자세와 그리고 동일한 각도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팀장님이 유독 마음이 가는 사진이 있다고요? 네네. 경남 밀양 백정 부인 체격 측정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다른 사진과는 좀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5명의 인물 중에 중앙에 있는 여성을 좀 보시면 이제 팔짱을 끼고 눈은 좀 내리 깔고 이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보통의 백정들은 이제 무표정한 상태로 있는데 이 인물에서 일종의 저항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백정 부인 신분이니 그 체격 측정 사진 촬영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서 저기 앉아 있긴 하지만 이 표정을 보시면 이게 정말 싫어라는 의사 표명을 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사진 보시면서 네.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 해설을 듣고 보니까 당시의 자료가 나타내는 역사적인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거든요. 다음으로는 진주 형평사에서 발생을 한 그 잡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실린 또 재미난 대목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1929년에 그 형평사에서 이 정진이란 잡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네. 이 잡지에는 그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문학, 일상사 등도 같이 편성돼 실려 있습니다. 네. 중간쯤에 이제 재미난 코너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고마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마운 사람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자면 인류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 이제 공공사업에 열성인 사람, 이제 부모에게 효성 있고 집안이 화목한 사람 등 15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 이 보기 싫은 사람이라는 코너가 사실 재밌는데요. 궁금한데요. 아는 것 없이 아는 채 하는 사람, 술 먹고 주정은 마누라에게 하는 사람, 밥은 먹을 줄 알면서 형평운동은 모르는 사람 등 총 18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실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920년대나 2020년대나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대를 불문하고 고맙고 싫은 사람의 이유가 참 공감이 됩니다. 네. 다음 섹션을 한번 볼까요? 다음 섹션은 정동주 작가가 1020회에 걸쳐서 연재한 소설입니다. 일어서는 혼인데요. 형평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 소설도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어서는 혼은 이 대하 장편 소설 백정을 펴낸 정동주 작가가 이 형평운동에 좀 더 집중해서 실은 그 부산일보에 연재한 역사 소설입니다. 이 당시 그 백정은 갑오개혁으로 천인 신분에서 해방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소설 자체는 이제 1989년 12월 1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 총 1020회에 걸쳐서 이제 거의 매일 연재가 됐습니다. 이 소설은 그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 마을로 돌아온 남자 백정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형평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약 30년에 달하는 시간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형평운동이 발생하기 전 백정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당시 조선사회 전반을 다룬 대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동주 작가의 소설에 주정희 작가의 판화 작품이 함께 접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눈길을 끌거든요. 1000회가 넘는 연재물에 맞는 목판화를 제작하는 그 여정, 그 어려움을 이루 짐작할 수도 없겠어요. 네, 요거는 주정희 작가님을 찾아뵙고 여러 번 여쭤봤었고 본인도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였는데 아마 그 소설을 쓰는 이게 그 작가님 정동주 작가의 고달픔도 당연하지만 이 소설 내용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이게 판각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거의 매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번 소설을 읽고 목판화를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소설의 내용을 이제 꿰고 계셨던 건데 이 정동주 작가님이 사실 마감일을 넘겨서 글을 줄 때가 많았고 그러면은 바로 전화를 해서 이 소설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지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렇다 하면은 이제 내용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미리 이제 판각을 해놓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서 이렇게 만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소설과 판화로 만나보는 당시 백정들의 실상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레이션으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어서는 혼, 정동주 글, 주정희 판각. 경술국치 10년 전, 1900년 백정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이었다. 지난 세월 호적에서 제외되어 기본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야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술국치 이후 새로운 호적령에 의해서 호적에 직업을 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백정들과 그 가족들의 호적에 도환을 직접 붉은 글씨로 적어넣게 했다. 그렇게 백정이란 낙인은 계속되었고 차별은 여전했다. 백정들이 일반인과 예배를 보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속에서 이수기 목사는 사람들을 설득해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를 강행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돌팔매질이 시작되었고 유리창이 박살나는 바람에 예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923년 4월 25일 형평사 발기 총회가 열렸다. 형평사는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단체라는 뜻이다.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열광하라 백정계급이여, 용약하라 백정계급이여. 우리들은 다 같은 사람으로 과거 모든 불합리의 희생이 되어 선조 대대로 탄식, 비탄, 비분, 오열 속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여 오던 백정계급이 아닌가. 우리는 그 악마와 같은 각색 계급으로부터 무리한 학대를 받을 때마다 호소할 곳도 없이 부자가 서로를 붙들고 모녀가 서로 껴안고 피눈물이 흐르도록 얼마나 뒹굴며 울었던가. 네, 정동주 작가의 일어서는 혼의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백정을 향한 낙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신문지가 철폐는 됐지만 여전히 멸시의 대상이었죠. 2023년 대한민국의 국민은 현재 모두 평등합니다. 하지만 이 형평의 정신, 오늘날에도 온전하게 계승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은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의도가 사실 그런 거였고, 그 여기에 또 소개할 작가, 이렇게 서평주 작가도 사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서평주의 그 기울어진 저울은 이제 그 형평운동이 일어난 그 1923년 이후에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안전하고 평범한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그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행위인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동권을 얻기 위해서 뭐 지하철 문을 가로막고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뭐 이제 좀 강력한 외침도 있었지만 네. 사실은 돌아오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불편하게 하지 말고 출근길을 피해달라, 불법이니 그만해라, 그만의 XX와 이런 이제 불평과 이제 욕설이 들려왔던 거죠. 서평주의 영상 작업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과 을끼리의 충돌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어와 자막을 통해서 좀 잔잔하게 전달하는 그런 작품을 선보여줬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게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시간입니다. 네. 경남 도립미술관은 또 서평주 작가와 함께 영상도 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작업은 이렇게 독립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서평주 작가가 이 기울어진 저울을 제작하면서 이 경남도립미술관에서는 만약 이 이동권 문제를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겠다고 이제 해보자고 했고 뭐 네. 좋다고 해서 저희도 진행을 한 건데요. 이제 이 작업에는 이제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 그리고 이렇게 수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 그리고 이제 시각 장애인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 장애인 램프, 이 전시실 내부에 이 관람하는 전시 동선을 이제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만들어진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차별 철폐와 또 평등을 외친 전시 공간은
과연 누구나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되묻는 네. 그런 작품이었네요. 혹시 이 영상을 만든 이후에 미술관 시설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 뭐 미약하지만 변화가 네. 있긴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지적사항 중에 전반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예, 네, 좀 어떤 시급한 부분을 문제가 네.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오는 그 장애인 길 중에 유격이 한 1cm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비장애인 같으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지만 이 휠체어 이용자들한테는 그 1cm가 엄청 위험한 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달라고 했고 저희가 올해 초에 미술관 시설 개선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수를 했는데 네. 오늘 사진을 좀 가져오지 못해서 아쉽네요. 예. 오늘은 그 경남도립미술관 김재환 학예연구팀장과 함께 형평운동 100주년의 의미 문화예술 사료로 되짚어봤습니다. 오늘 전시에서 되돌아본 형평의 정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올해가 사실 이제 형평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제 형평 정신이 이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 저희 그 형평의 저울에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남겨준 대부분의 관람객들의 말씀이 본인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행했던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해서 반성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실 결국은 그 형평 정신은 나로부터 그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없앨 때 그 가치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립미술관 김재환 학예팀장이었습니다.